네, 선거제도 개편을 극적으로 합의한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속내가 참 궁금합니다. 애초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왔었는데 오늘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정치부 김민영 기자 지금부터 뉴스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번 합의 전에 거대 양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안은 뭐였습니까? 네, 두 당은 공통적으로 전체 의원 수는 유지를 하고 변화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반대 의견이 많다며 국민 여론을 명분 삼아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300석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예.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선 야3당안과 똑같지만 전체 의원 수를 유지한다는 전제 때문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의원 수를 유지하려면은요, 그 지역구 의원 수가 대폭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 지역구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네.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인 만큼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자유한국당도 의석수 유지를 주장했는데 그러면서 내놓았던 안이 도농복합 선거구제였습니다. 도농복합 선거구제. 예. 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선 지역구당 의원을 2~3명씩 뽑고 농촌에선 의원 1명을 뽑아 농촌 의원의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안인데요. 이에 대해선 수도권 의원을 많이 배출하려는 한국당의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오늘 나온 그 합의안이 전혀 다른 거로 나온 것 같은데 의원 정수는 이제 10% 확대하자. 그러니까 현행 300이니까 330석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이제 검토하기로 했다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야3당은 환호하고 있다면서요. 네, 거대 양당과 달리 애초에 야3당 같은 경우는 의원수 증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예.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우니 현실적으로 비례를 늘리면서 의원수도 늘리자는 주장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거대 양당만의 밀실 합의에 의한 정치 구조도 바뀌고 의원수도 늘어나는 만큼 국회의원의 권한도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었는데요. 예. 하지만 아시다시피 선거구제 개편은 의원을 뽑는 방식을 바꾸는 논의이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으로도 불립니다. 어째서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현재 의석수에 비해서 정당 지지율이 야3당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될 게 뻔한데 네. 이 경우에는 이득을 보니 환영하는 게 당연하다는 정치권의 일부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근데 오늘 점심시간에 임정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찾아와가지고 손학규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 찾아왔지 않습니까? 왜 온 거예요? 아, 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회의 농성장에 이런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방문하는 일은 굉장히 드문데요. 예. 임종석 실장은 국회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들어보시죠. 네.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해내면 충분히 국회 그 합의를 지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수차례 한병도 정무수석이 다녀갔는데 임 실장까지 이렇게 방문한 것은 대통령의 선거제 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의지가 전달돼서 그런지 임 실장이 다녀간 직후 원내대표 간 합의문 발표도 전격적으로 이어져 사전 교감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오늘 합의 도출에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아주 큰 거 아니겠어요? 네, 애초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개헌과 동시에 논의하자고 말해서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기존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예.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과 함께 이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제가 5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의 증언을 들어보니 네. 어제 오전과 달리 오후부터는 입장이 부드럽게 바뀌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부터 입장이 바뀌었다. 왜 그럴까요? 네, 저도 그 점이 참 궁금했는데 그 해법은 그 속내가 무엇인지는 여기 합의문 6번에 있었습니다. 네. 여기 합의문 6번을 보시면요. 예.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네, 선거법하고 원포인트 개헌이 맞물려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네요. 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이참에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혁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야3당은 나원내 대표에게 감사함을 따로 표시하기까지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님께 제가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내 상황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가운데 두 분 단식을 풀으셔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적극적인 통큰 합의를 해주셔서.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벌써부터 자유한국당 내에선 의원들의 일부 반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MBN과의 통화에서 한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의원총회도 열지 않고 합의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네. 말했습니다. 또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먼저라는 것을 무시한 첫 번째 사례라고까지 힘줘 말했는데요. 원칙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는 했지만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야 5당의 합의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는데요. 차제 국민이 행사하는 한패 주권 왜곡되지 않도록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각 당이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당 지지율이 영원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죠. 나라의 앞날을 위한 정개특위 논의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추적 김문영 기자였습니다.